숫자반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음, 2시간 반이나 이렇게 두 강이나 들으니까 힘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예. 음. 근데 우리들은 1시간을 더 하니까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힘들기보다 더 비전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저 역시도 아버님이 그 직장암 2년 전에 하셔가지고 경과가 좋았다고 그래서 또 안심을 했더니 절대 안심하면 안 돼. 모든 직장암이나 이런 거. 그리고 병원을 너무 믿어도 안 되겠더라고. 진짜 아주 너무 안타까워요. 아버지가 그 증상이 자꾸 있었는데 그 의사들이 그 제대로 반응을 안 해줘가지고 그냥 더 이렇게 더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그 아들의 입장에서 그런 김포 우리 병원에서 했는데 저희 여유 막 이러면서 욕하고 있어 지금. 아버님은 좀 이렇게 항암 추적을 좀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정말 이렇게 좀 심도 있게 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몸 아프거나 그러면 전문 병원에 꼭 가야 되고 서울에 가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가지고 연세 세브란스 오늘도 아버지랑 같이 연세 세브란스 가서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데 그게 그 알렌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재중원 만들고 그 후에 이제 언더우드가 세브란스라는 사람, 그 돈이 많은 사람이래. 그 사람한테 돈을 이제 받아가지고, 음, 재중원,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을 이렇게 만들면서 재중원을 합친 것 같아. 그 재중원의 역할을 세브란스 같이 하도록 해가지고, 지금은, 어? 그러니까 지금 뭐 직원만 10,000명이잖아요. 정말 대단한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의 씨를 심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그냥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대로 알렌 알렌 선교사대로 또 돈 있는 세브란스는 또 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 정말 거기다 신세를 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뭐 거기 안 가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도 가고 여러분도 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하나님 보내주신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었다는 거가 참, 또 생각할수록 참 또 은혜가 되고, 또 거기서 또 막 오늘 아버님 또 이렇게 치료하는 여러 가지 또 경험하면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 복음, 복음. 복음을 어떻게 잘 가르쳐 볼 거냐? 근데 그게 이제 복음을 어떻게 잘 가르쳐 볼까 해서 저도 평생 복음을 쉽게 가르치려고 막 3분, 4분, 5분 막 풍선 가지고 해보고 마술로 해보고 막 별거 다 만들어서 해보고. 근데 이제 이렇게 잠깐 잠깐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건이지만 그렇게 해놓고 이제 딱 앉혀놓고 이 복음의 말씀을 착 하고 다 매겨버려야 보약 먹이듯이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다. 응? 잠깐 잠깐 그냥 뭐 재밌는 거 하고 그냥 뭐 예쁜 거 만들어 놓고 그냥 그래서 눈이 현란하고 그냥 뭐 그냥 정신이 없어가고 들어왔다가 또 그거하고도 다 가버리더라고. 결국은 복음만이 남는 복음으로만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했고요. 여러분들도 보니까 이렇게 또 과제도 내주시고요. 과제 안 내신 분 있으면 내주셔야 되고 다 내주셔야 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해볼까? 이 김조호 집사님은 네 명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네 명 중에 한 사람은 영접한 거야. 약간 25%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또 이제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붙잡고 또 했대. 이번에 했는데 그 사람은 끝까지 다 들었대. 그래서 살 붙잡고 열심히 했대. 근데 다 들었는데 어 그냥 지금은 뭐 거기까지 영접까지는 안 하겠다 한 거지. 그래갖고 관심은 있지만은 아직 잘 모르겠다. 영접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음, 김교희 집사님이 내가 이 일을 통해 저는 좀 더 체계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복음을 전해 나가겠다고 결심했다 뭐 이런 걸 써놨어요. 예. 하여튼 박수해 줍시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도하는 건 좋아요. 근데 복음의 말씀 준다고 다 돌이키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이렇게 노력한 건 좋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더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면 돌아올 건지, 아무리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도 안 돌아올 건지, 예. 그러나 우리는 뭐 전한 사명만 있으니까, 예. 이렇게 될 때도 주님만 믿고 계속 또 전해주고, 자기 의를 세우지 않고 자기 실력을 믿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감정날씨를 지난주에 이제 약간 그 과제에 대해서 혼선이 있었던 분들이 있잖아요. 예, 다시 정리를 했죠. 피드백은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전반적으로 하셔도 되고, 전반적으로 그냥 하세요. 네. 근데 그냥 나는 이제 그 분석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재수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같이 학습자랑 같이 듣잖아요. 그걸 왜 같이 듣게 만드냐면 일단 이건 대대적인 복습인 것이고 여러분은 이제는 학습자가 아니고 이제 실천자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가르치는 걸 볼 때에도 옛날에는 그냥 공부하기 바빠가지고 그냥 목사님은 따라가기 바빠가 했는데 이제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어? 그다음에 목사님이 이럴 땐 이런 예화를 쓰시고 또 이런 걸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좀 제가 하는 학습을 강의법을 배우셔도 좋고 혹은 학습자 때는 그냥 쑥 넘어갔는데 요번에 하다 보니까 이런 은혜가 또 온다. 그렇게 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거를 좀 이렇게 피드백을 써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도 평생 기억하게 되고. 응? 사실은 이거 가르치면서 저도 사실은 여기 이거 배울 때 이 부분이 은혜롭다 그러잖아요. 저도 똑같았어요. 이러면서 그 부분을 또 설명할 수도 있고 저는 이 부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이제 나눔의 또 풍성함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의미로 이제 피드백 좀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복습한 거에 대한 피드백과 그 다음에 지금 음, 뭐 쉐마 감정보급 훈련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한 또 피드백도 해주시면 좋다. 지금 강의 지금 할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감정 숙제를 내줄 거예요. 그 내주는 거를 여러분들 해보면서 또 이게 또 간증식으로 이렇게 또 이런 여러분이 깨달은 거라든지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 제가 읽고 또 이렇게 음, 지도할 건 지도하고 또 같이 감사할 건 감사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점검표는 계속 해보시는 거고 여기에 이제 심기 부분에 뭐 언어로 심기, 행위로 심기가 뭐 빈칸으로 막 놔두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빈칸이 안 놔둬지도록 노력하시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도 언어로 복음을 심어보지 못하고 행위로 심어보지 못한다면 이게 실천자반 들어온 이유가 뭐냐? 본인이 안타까워진다. 그죠? 빈칸으로 남기지 말고 어떻게든 시도해 보시라. 네? 자, 그래서 요번에 감정 날씨를 숙제를 드렸는데 과제를 드렸는데 우리 에, 우수경 집사님이 이 박주영이라는 학생이랑 같이 이걸 했다고 썼어요. 읽어드리면 요즘 너의 감정 날씨는 어때? 라고 물을 때 이 박주영 친구는 중학생이에요. 어, 화가 나고 슬퍼요. 라고 대답했대요. 어떤 일로 화가 나는지 물어봐도 될까?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열심히 해도 못하는 나를 볼 때 화가 나고 내가 머리가 나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나요. 이렇게. 그래서 슬프기도 해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해도 잘 못할 때 정말 힘들었겠구나라고 공감해 준 거고. 그리고 머리가 나쁜 것 같은 너 자신을 보면 너무 슬픈 것에 대하여 또 같이 또 이야기를 좀 나눴대요. 우선 머리가 나쁘다고 느낀 사례를 한번 들어줄래?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감정 이야기를 이렇게 던져서 그 아이가 이제 그 감정 낯이 말하고 그 감정 낯을 그 가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공감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좀 이렇게 좀 자유자재로 그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감도와 공감 경청을 통해서 좋은 질문을 하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탐색해 가면서 이렇게 해다가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싹 하고 집어넣고 그 요거를 연습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 감정이라는 게 뭐냐부터 생각이라는 게 뭐냐부터 이제 그거 아주 기초적인 거를 지금 오늘 좀 더 배워서 좀 더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감정 이야기 하다가 예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툭 하고 던져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지금 우리가 할 거고, 이런 것들을 자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주 하다가 이제 그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앉아가지고 공부 같이 하는 거지. 지금 우수영 입사님도 아마 이 박중이라는 친구랑 이 아이랑 이 감정 대화하면서 신뢰를 쌓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지금 우리가 배운 거 앉혀놓고 한 장씩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아이한테 묻고 경청하고 하나씩 하나씩 같이 얘기해 나가면서 그러다 보면 애가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 얘기를 이렇게 충분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아 얘가 이렇게 감정을 갖는구나 아 그랬구나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제 서로 감정을 나눈 사이는 친밀해질 수밖에 없어요. 공감대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나장로님 어디 갔어? 아 거기 계시는구나. 나장로님이 이제는 실천을 해야지 쑥스러움이 더 크게 밀려옵니다. 이래서 변해보려고 강한 발음 어투로 화가 나 있는 말투라도 인정받을 상태여서 부드럽게 대화를 실천으로 옮겨 행하면 울 아들이 듣다 하는 말이 어머니 그냥 예전대로 하세요 라고 한다. 그래서 많이 변했는데도 아직인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나장모님이 이게 응? 약간 좀 강한 어투를 쓰는 어, 그래서 아들한테 이걸 많이 했나 봐. 그러니까 엄마가 약간 이제 좀 나긋나긋하게 대화하려고 아들아 이렇게 이랬겠지만 이게 아들아 이러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코믹밍이하고 좀 하니까 엄마 하던 대로 하세요 징그러 뭐 이렇게 이런 거지 이제 이게 그런데 꺾이지 마세요. 네, 아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계속 부드럽게 아들아 그래서 뭐 아우 징그러 이래도 아, 미안해 이러면서 또 하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친근 언어를 계속 쓰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나동님처럼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랑 이렇게 다정한 말을 하는 것이 좀 어색한. 어떻게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잖아. 뭐 어떻게 잘못한 거지. 근데 그거 뭐 하려고 그래서 한 것도 아니고 몰라서 그런 거고. 뭐. 그러니까 네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이게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뭐가 안 된 거죠. 그죠? 지금이라도 나이가 들었어도 지금이라도 하는 게 어디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김조우 집사님 가정에서는 같이 모여가지고 큰딸한테 어머 날씨가 어때? 그랬더니 할 일을 다 해서 날씨가 맑아. 뭐 작은 딸한테 했더니 과제 끝내서 날씨가 맑아. 이랬다고. 아, 이 집안 다 맑아.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근데 교회 생활은 어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좀 가져가서 어떻게 되지? 우리의 의도는 복음이랑 연결하고 말씀이랑 연결하고. 예. 근데 아이랑 그게 부드럽게 소통이 되는. 예. 그거를 해보자는 거지. 근데 이게 우리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예? 나도 진짜 공부하는 거 급급해서 해, 진짜, 이거. 아, 정말. 자, 오늘도 우리의 상태는 이 정도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지라 믿고, 자, 이제 또 열심히 강의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슬라이드? 새 슬라이드? 박사님 녹화해 주십시오. 아, 녹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녹화, 녹화. 지금 이거 없어졌어. 어디 갔지? 공유 중지를 누르고 다시 할게요. 일단은 녹화
일시 중지, Recording stopped. 다시 시작. Recording in progress. 계속 되고 있었네. 녹화 중. 그리고 공유를 누르고, 자, 오늘 강의, 네, 쭉 당겨서 여러분 얼굴 좀 나오게 한 다음에, 오늘 강의, 예, 우리 신명기 말씀은 계속 읽어, 하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지난주에 강의를 했어요. 네. 이제 여기서 이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에도 부지런히 가르쳐라. 길을 갈 때에도 부지런히 가르쳐라. 누워있을 때에도 부지런히 가르쳐라. 일할 때에도 일어날 때도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씀을 강론하라. 예? 이렇게 계속 아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쉐마를 복음 전수의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죠? 하나님의 어, 복음 전수 복제하는 방식이라고, 복제 DNA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대로만 하면 된다. 그리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거 이제 이렇게 상징물을 붙이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를 들어가고, 그러니까 집을 들어가고 나오면서 계속 쉐마를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생각하게 만들고, 교회에 있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에 뭐 십자가라든지 이런 거 두잖아요. 다 그런 의도잖아요. 이렇게 그냥 모든 것에서, 생활의 모든 것에서 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는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이게 이제 쉐마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 놓기만 하면 쉐마는 어려운 게 아니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이제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 하면 부지런히 자꾸 하라 그랬으니까 이 시스템을 어떻게 잘하느냐 할 때 여기 강론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강론하라 했잖아요. 예? 근데 이 강론하라는 것이 막 설교하라는 뜻이 아니고 친밀한 언어로 대화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친밀한 언어를 가지고 감정 대화하는 것으로 전 연결시킨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가장 현대적으로 적합한 게 뭐냐 할 때, 이거는 친밀한 감정 대화를 하라는 거. 그러니까 복음 제시할 때 친밀한 감정 대화법을, 복음 제시법을 갖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도 뭐 어느 목사님한테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유명해지잖아요. 목사님들이 그 유명해지면은 그 와서 쫙 묻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를 안 갈라 그래요. 막 이런 거 묻잖아요. 그럼 또 이제 거기에 대답을 좀 해주는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너무 대답이 수준이 깊이가 없어요. 그냥 위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바른 말은 해주는데 대안을 정확히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이 없어요, 대화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사례와 훈련. 이렇게 방법론이 없어요. 저는 방법론을 평생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담아서 좋은 방법에 담아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질만 얘기해. 그러니까 올바른 소리.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지 그거는. 근데 이 훌륭하다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올바른 소리만 해요. 좋은 방법을 좀 찾아서 주면 어떨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쉐마를 이루는 친밀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어, 그 훈련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기초적인 우리의 믿음부터 정확히 해서
가정은 선교 현장이며 제자 훈련장이다. 부모는 가정 복음 선교사이며 제자 훈련자이다. 자녀는 최초의 선교지이며 부모의 첫 제자다. 이런 것들이 딱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쉐마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합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면 이거는 안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주 상기하세요. 앉았을 때, 집안에 들어와서 휴식할 때, 집안에서 활동할 때, 그때 친밀한 관계형 대화를 해라. 복음 관계형 대화를 해라. 걸을 때, 이제 바깥에 나가서 마트를 가든 어디를 가든 여행을 가든, 그걸 갈 때, 그 모든 상황을 복음이랑 연결시키면 얼마나 좋겠나. 누울 때, 애가 이제 잠을 자려고 할 때, 그때 정서적 대화를 하고 복음 묵상을 시키면 얼마나 좋냐 말이야. 애가 일어나서 이제 하루를 살고 학교를 가고 그럴 때, 그때 복음의 정체성을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겠냐. 여기에 부지런히 가르치라. 신난탐은 모든 것을 반복해서 아예 그냥 뼈에 새기듯이 그의 마음에 새겨주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그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 13살에 성령식 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식 하고 난 부모는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처럼 한다는 거야. 이제 네가 결정해. 왜? 그동안 계속 배웠잖아. 이거 가지고 해.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자율적으로 이 13살부터는 성년이 됐으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 13살부터니까 부모님들은 애 안 돌봐도 되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응? 왜냐면 지들끼리 다 하니까. 그러니까 13살부터 그렇게 독립한 아이들이 20, 21살 되면은 CEO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주크버거라든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 다 20대에 뭘 해내요, 20대. 대학 졸업하고 다 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30살까지 그냥 키워놔도 그냥, 응? 회사 갈까 말까 하는 그 상태거든요, 지금 우리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계속 품 안에만 키우기 때문에 그 아이가 독립해서 나아가는 게 거의 30살쯤이나 돼야 돼요. 그때가 내 어린아이처럼 계속 다 뒷바라지 하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13살을 딱 뗀다니까, 저 때듯이. 그동안 배운 거 가지고 해. 근데 이제 근데 뭐, 유대인들이 하는 거 부럽긴 한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왜냐면 거기는 민족적으로 계속 그것만 했잖아. 그리고 아예 디아스포라로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려가지고, 거기서 사실은 다른 나라에 속하려면 벌써 거기서 넘어가죠. 근데 거기서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넘어갔다가는 왜냐면 유대인들은 계속 욕먹었거든. 히틀러가 막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그게 히틀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을 멸시하는 분위기는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기독교 국가일수록 더 그래. 왜 그래? 성경에 보면, 성경에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유대인 보면 화딱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욕하는 거야. 오늘도 아버님 저기, 그 병원을 가는데, 코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해서 왔어요. 와가지고 탔어요. 탔는데, 딱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중이 있는 거야. 그런 거 보통 안 해놓는데, 중상이 딱 이 앞에 있어. 그러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기분이 어떻다? 기분 별로지. 아, 중. 그러니까 이분이, 응? 중 믿으시는구나. 하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거기 딱 그게 있으니까. 우상숭배로처럼.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응? 유태인 그러면 그냥 잡아주기 싶은 거예요. 욕하고 싶은 거야. 왜 예수님을 죽인 족속이잖아.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얼마나 미워.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더 자기들끼리 뭉치게 되는 거야. 뭘로? 쉐마로.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떨어졌어도 꼭 뭉쳐 있으니까 만나고 보니 같더라.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참 독특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려면 따라가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린 예수님의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쇠마명을 받았잖아요. 이걸 받았으니 이건 해야죠. 자, 그런 입장에서 이 내자내제 모델을 우리는 가정 문화를 재구성하는 모델로 만들어 가야 된다. 삶 전체의 통합된 음, 일체형 반복 교육 이런 것들을 해서 자녀를 제조해야 된다. 응?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 친밀감 플러스 복음의 반복적 대화 플러스 시각적 상징들을 사용한 교육을 우리가 해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최대한 해낼 거예요. 정서의 칠밀감은 지난주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정서의 칠밀감을 하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이제 그러한 그 질문이 있었던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제 제가 이런 거 하니까 그런 질문이나 그런 게 나오면 좀 관심이 있어서 들어가서 이분은 뭐라고 대답하나라고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김소영 권사님 인원처럼 얘가 대학을 간 거야. 대학을 간 엄마랑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가 이제 나타나요. 그 전까지는 엄마랑 붙어 있으니까 엄마 따라간 거지. 그러니까 엄마 믿음 따라간 거예요. 이게 떨어졌을 때 얘가 믿음을 갖느냐가 얘가 믿음이 있느냐인 거야. 근데 사실은 대부분이 엄마 따라다닌 거야. 아빠 대부분 엄마 따라다니죠. 엄마 아빠랑 같이. 그러니까 엄마랑 떨어지고 나서 얘가 이제 그때 자신의 믿음이 있는 아이는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근데 아까 우리 김성원 원사님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오히려 한동대학이라고 하는 그 좋은 기독교 대학이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서 더 실망하는 거지. 믿는 사람도 믿는 교수가 괴상하게 가성하고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신학교 가서 실망 많이 했어요. 도대체 얘네들은 신학을 하는 애들이 왜 이래? 이런 거지. 그런 것처럼 그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랬다는 거야. 이제 엄마 나 이제 엄마랑 같이 교회 다니는 건 좀 싫어. 나 엄마 그 교회 안 가. 엄마가 다니는 거기 안 가겠다. 근데 나는 근데 하나님 믿는 거 믿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우리 애가 이렇게 말한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죠. 엄마랑 잘 다니던 교회를 어느 날부터 안 다닌다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부모님 애가 따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주일날마다 아마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교회 가자 이놈의 새끼야. 이러고 안 가요 이러고 막. 아, 집 나가버릴 거야 막 이러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할 거야 뻔하게. 그 목사님이나 저도 근데 이제 그 목사님 관점이 틀리지만 똑같은 생각은 뭐냐면 그럴 때는요 너무 강압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혼하는 가정 있잖아요. 그거 연구했대잖아요. 왜 이혼하나? 돈 없어서 뭐가 없어서 뭐 그게 아니고 뭐 외도를 해서 아니면 뭐 파산을 해서 그게 아니래요. 물론 그것이 기여가 되긴 하지만 결정적 이유는 뭐예요? 언어를 잘못 쓴 거예요. 대화를 잘못하면 면박을 주는 대화라든지 마음을 다치게 하는 대화라든지 이런 심각한 대화를 하면 원수 짓는 대화를 하면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외도를 했든 사업이 망했든 돈이 있든 없든 붙어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붙어 사는 사람이 어떻게 붙어 사냐? 언어가 다르더라는 거야, 언어가. 서로 이해하는 언어를 쓰고 수용하는 언어를 쓰고 그러니까 그 자녀를 교회 안 온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다치잖아요? 그러면 진짜 교회 안 다녀요. 그러니까 그냥 그 목사님은 그냥 애를 놔두세요. 애를 믿어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겠는데 나는 그런 식의 표현보다는 정서가 중요하다. 그 아이가 지금 안 다닌다는 것은 그걸 파악해야 된다. 왜 안 다닐까? 그러려면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정서의 친밀감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애가 왜 안 다닌 이유도 얘기해요. 근데 부모가 자꾸 꼰대처럼 그냥 가야 된다, 어쩐다 이러면 아유, 와서 말하는 것 자체가 부담 소리가 도망만 가. 그러니까 말 안 해. 마음을 안 열어준다고. 그러니까 정서적 유대감을 갖고 하려면 정서적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서적 친밀감을 하에내는 언어를 써야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그 애를 믿어주세요. 아, 그 말도 안 돼. 뭘 그 끝까지 믿어. 그러다가 그냥 진짜 낙동강 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서적으로 친밀한 대화를 해가면서 그래, 나 네 마음 이해해. 너도 마음 힘든 게 있겠지. 엄마한테 네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애를 놓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걸 어느 날 툭툭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서 그의 마음도 알고 그러면서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이 돼야지 그 아이를 믿어주세요. 그 믿어주면 말 안 한다. 그 믿어주면 말 안 한다. 그럼 이제 그 아이 교회 안 가면 1년 동안 말 안 하는 거야. 왜? 목사님 믿어주라 그래가지고. 아니,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대화는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서적 친밀하면요. 교회를 안 다녀도 얘기를 계속 해요. 그래서 얘 정보가 계속 나한테 옵니다. 결국 이 아이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신의 정서의 그 항구로. 응?
항구로 와요. 엄마한테 와, 부모한테. 그러니까 정서의 친밀감을 계속 해놔야 돼요. 그 믿음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러면서 믿음의 대화를 해야 돼요. 복음의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근데 이걸 안 해봤으니 어떡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서의 친밀감은 이런 건데, 그래서 정서 친밀감의 훈련을 지난주에 이거 가지고 했어요. 그죠? 오늘 좀 더 센 거로 해볼 거예요. 예. 자, 여기 이제 요거부터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라는 게 뭐냐? 감정을 캐치해야지, 캐치. 일단은 남 캐치하려면 내가 나부터 캐치해야 된다니까? 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은 뭐, 그게 뭐예요? 감정. 그래서, 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 속상하다, 기쁘다, 불안하다. 이런 건 내 마음에서 느끼죠? 생각은 판단, 평가, 해석이야.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뭐예요? 이상하다는 감정이 아니잖아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빠. 나빠도 평가예요. 좋고 나쁨의 평가로 나빠하는 거예요. 무시해. 이것도 서로 이게 무시해. 이러면 이게 이제 감정으로 가죠. 아니에요. 네가 날 무시한다는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또 해봐요. 예. 자, 첫 번째, 난 너무 창피해 죽겠어요. 감정일까요? 생각일까요? 나는 창피해 죽겠어. 1번 감정, 2번 생각. 나는 창피해 죽겠어요. 1번, 2번, 감정은 1번, 생각은 2번. 나는 창피해 죽겠어요. 오케이. 이건 뭐예요? 창피하다고 자기가 그 현실을 뭐 한다? 어,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한 거. 창피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감정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창피한 느낌, 감정. 근데 이게, 어, 나는 너무 창피해. 창피하다는 감정에서 창피함을 어디서 느껴요? 머리로 느껴요? 감정으로 느껴요? 마음으로 느껴요? 그쵸?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창피함을. 아, 창피하다. 이 마음이 창피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감정으로. 어. 그래서 정말 죽겠다. 그게 감정. 1번은 감정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쟤는 진짜 무례해요. 아, 쟤는 진짜 무례해. 이거는 뭐예요? 감정, 생각. 이제 잘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례하다는 내 판단이에요. 평가, 해석, 그 생각. 저 무례한 것 하면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 머리에서 일어나죠. 저 무례한 것. 머리로 판단하는. 자, 엄마가 나 미워하는 것 같아. 이건 뭐예요? 엄마가 나 미워해요. 이거는 감정이요, 생각이에요. 잘하셨어요. 다.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미워한다고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지난번보다는 지금 성적이 좋고 좋아요. 좋아요. 네, 넘어와서 이로 땡겨올 거예요. 자, 부모가 자녀와 정서적 친밀감을 세우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 첫 걸음은 내 감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녀의 감정을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신호로 이해하고 그 자녀가 갖고 있는 그 감정을 내가 언어화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친밀감과 신앙교육의 디딤돌이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줘. 그럴 때 그 뭐를 알아줄 때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 생각해요? 그 자신의 감정을 알아줄 때 어, 저 사람이랑 나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 이것도 감정 교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의 감정이든 누구의 감정이든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를 보는 거예요. 그 아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언어적으로 잘 해줄 때 우리는 친밀한 신앙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감정은 이모션이라는 말이잖아요. 영어잖아요. 감정이란 외부적 자극, 이게 또는 내적 경험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란 뭐냐? 외부 자극이 올 때나 혹은 내 내적으로 뭔가를 경험할 때 내 신체나 심리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봤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 아, 징그러워! 라든지, 아, 무서워! 라든지. 이거 할 때 벌써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잖아. 예. 벌써 이렇게 신체 반응이 일어나죠? 그리고 마음에서 어때요? 아, 이러는 게 들어와요. 그죠? 어? 긴장된다고. 징그럽다고. 두렵다고. 그죠? 감정은 어떤 외부적 자극이나 내 내적 경험에 대해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은 이 정도만 얘기해도 감정에 대한 그 소개는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 우리의 인지, 우리의 생각, 생리, 이 몸의 문제, 우리가 막 어떤 거 감정이 들어오면 긴장하면 뭐가 나요? 땀이 나죠. 그런 거예요. 음? 어떤 때 막 급하고 막 그런 막 침이 마르죠. 막 침이 말라요. 그래서 생각과 생리와 행동의 요소들을 다 포함해서 이 복합 심리 현상을 감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현대적으로 감정을 정의하는 거예요. 감정이란 뭐냐? 어떤 외부적 자극, 그리고 내 내면의 어떤 경험. 그러니까 내가 드라마를 보다가, 아니 영화를 보다가, 책을 보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뭐 어떤 게 일어나요? 신체 반응, 눈물이 탁 나오면서. 내 마음은 어때? 뭐, 그러니까 카타르시스잖아 벌써. 마음이 막 그렇게 감동스럽고 막 이런 게 일어나잖아. 예. 이걸 뭐라 한다? 이모션, 감정이라고 한다. 근데 이거는 한 가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고. 음. 자, 지금 아까 우리가 같이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훈련을 해봤단 말이에요. 이게 감정일까요? 생각일까요? 이걸 왜 자꾸 제시를 했냐면 이게 감정이 뭔지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감정 인식이 되게 중요해요. 감정 인식이 왜 중요해요? 그러니까 emotion, awareness, awareness. 이게 awareness는 알아차린다, 자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 인식이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능력, 자각하는 능력.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 있구나를 내가 자각하는. 근데 요게 인간이 갖는 굉장히 고도의 능력이에요. 이거를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감정인식이란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능력,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이름 붙일 수 있어야 자녀의 감정도 공감해주고 이름 붙여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감정에 대해서 이게 감정의 생각인지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걸까 혼선이 일어나면 자신의 감정도 이름 붙이지 못하고 그거를 하고 있는 우리 자녀한테도 우리 어떤 사랑하는 대상한테도 그걸 못 해줘. 그럼 문제가 생기겠지. 예를 보면 나는 지금 피곤해서 짜증 났구나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아이의 짜증도 받아주고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짜증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인식하고 대응할 줄 알아야 내 자녀 안에 짜증이 일어났을 때 그걸 공감하고 대응해 준다는 뜻이야. 근데 내가 짜증이 났는지 화가 났는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도대체 감정을 잘 모르겠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을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뭐 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얘가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마 이 두 번째 문제인데 이 첫 번째적으로는 이 감정 인식을 잘하는 부모가 잘 케어를 못했을 가능 이런 거 이유가 안 되는 부모가 있을 것이고 이 모델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기 감정을 건전하게 표현하면 자녀는 감정이 나쁜 것이 아니라 다뤄야 할 신호구나를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화가 났어요. 뭐 속상해.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그거를 인식하고 해내는가. 이거를 옆에서 보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걸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속상할 때가 있어. 그런데 그럴 때는 이렇게 마음을 나는 정리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음, 엄마도 아빠도 화가 날 때가 있지. 근데 화가 날 때 이렇게 해. 이런 거를 엄마가 건강하게, 아빠가 건강하게 화든지 우울이든지 어떤 상태의 감정의 상태가 왔을 때 그거를 나는 내가 감정인식하고 감정인식했으니 이거를 건강하게 처리해. 난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안정시켜. 라는 거를 자녀한테 보여주게 되고 또 말해주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자녀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거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술을 드셨단 말이에요. 그 아빠가 먹고 오면 일어날 일이 예상이 되죠. 아빠가 술을 먹고 왔다. 술 냄새가 난다. 그러면 아빠가 무슨 짓을 할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가 이 자녀한테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예. 근데 부모가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걸 잘 견디면서 내가 이렇게 잘 견디는 이유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게 자녀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감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래야 자녀한테 이것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고, 아이는 언어적, 인지적 발달 초기에 감정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감정 표현이 어렵죠. 부모가 먼저 감정을 읽어주고 언어화해주는 감정 코치 역할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내가 블록이 무너져서 화가 많이 났구나. 그래서 있지. 이렇게 해서 애가 블록이 무너졌을 때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근데 그 감정이 굉장히 강력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어쩔 줄 모르고 막 짜증내고 울죠. 어. 그러니까, 너 블록이 무너져가지고, 어, 많이 화가 났구나. 내지는 많이 슬프구나. 이런 거. 그래서 아이는, 아, 지금 이렇게 내 안에서 막 뭐가 막 일어나는 거, 이거. 아, 이걸 화라 그러는 거구나. 이게 분노라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애가 인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감정 코칭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아이한테 예, 애가 성장하는 가운데 계속 이렇게 감정 코칭을 해준 부모의 아이들은 굉장히 정서지능이 높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건지 감정 갖는 건지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나 자체가 정서지능이 지금 높은 게 아니고 감정 민감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감정과 생각도 잘 구별을 못하네 하고 이제부터라도 해야 되겠네. 이걸 잘 해야 내 자식이 어떤 감정을 겪을 때 내가 공감해주고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어지면서 그래야 친밀해지지. 통하니까. 근데 애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엄마는 이해하지 못해. 이딴 얘기하고 난 답답해. 라고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왜 하냐면 여러분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답답하거나 억울하거나 그런 부모에 대한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안 통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내 감정을 못 알아줘요, 이 사람이. 그럼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은 친밀감이 안 생긴다고. 그러니까 정서적 친밀감의 대화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이제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몸에 익힌 사람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성화대에 가면서 이걸 익혀야 돼, 우리 몸에. 그래야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적용으로 날씨놀이를 해보자 그랬어요. 감정 날씨놀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아주 그 편안하게 감정을 날씨로 표현하게 하면 이게 좀 방어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걔를 딱 보고 야, 너 감정 어때?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 어? 너 정서지능 좋아? 야, 이 말이 안 되지. 그냥 감정을 날씨에 비유해서 얘기해봐. 그럼 되게 맑음이야. 막 이렇게 얘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걔가 또 다 맑지도 않아요. 그냥 그날 그거 얘기한 것뿐이지. 자꾸 그대로 하다 보면 진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랑 토대를 이루는데 감정과 생각을 구분하는 훈련은 지금 우리가 한 훈련은 말이에요. 인지행동 치유라고 해요. 인지행동 치료.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 기술이에요. CBT.
이 훈련은 단순한 인식 훈련이 아니라 내담자의 감정 조절, 인지 교정, 행동 변화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이제 CBT 기법을 이제 여러분이랑 같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감정 생각을 더 잘 구분하는지 이제 그 다음 훈련을 좀 더 해볼 거예요. 왜 생각과 감정 구분해야 하는가? 우리가 내담자든지 아이들이 흔하게 저는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나 자신 너무 싫어요. 이런 감정, 자, 사실 이런 감정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이 CBT 인지치료에서는 이게 생각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은 뭐 때문에 심화된다? 일어난다? 생각. 저는 너무 무가치해요. 이거 생각이에요, 감정이에요? 감정, 생각. 저는 너무 무가치해요. 감정, 생각. 이거는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생각. 자, 저는 너무 무가치해요. 저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이거 감정이에요? 생각이에요? 저 사람들이 날 싫어해. 감정, 생각. 이걸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해. 라는 생각이에요. 판단인 거예요. 나 자신이 너무 싫어요. 이건 뭐예요? 나 자신이 너무 싫어요. 싫다는 것도 사실은 생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난 나 자신 그러니까 이런 저는 너무 무가치해요. 사람들이 날 싫어해요. 이렇게 이런 생각이 뭘 만들어요? 이런 생각은 나한테 나쁜 감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지치료에서는 감정을 일으키는 거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감정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감정과 생각을 구분하게 하고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줄 때 치료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자꾸 헷갈리잖아요.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이거 처음 하는 거라. 근데 이제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 이 생각을 사실처럼 믿고 그에 따른 감정, 불안, 분노, 수치심 등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무가치해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무슨 감정이 일어나겠어요? 난 너무 무가치해. 불안하든지 수치심을 느끼든지 뭐 이런 거지, 그지?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이거 뭐예요? 어떤 감정이 일어나요? 이런 사람들이 날 싫어한다고 느끼면 불안하든지 외롭든지 혹은 또 화도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부정적 감정을 자꾸, 그러니까 생각이 감정을 이끌어온다, 자꾸. 자, 그러면 이제 감정과 생각의 차이를, 시간은 같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감정과 생각의 차이를 설명하면, 감정은 정의가 뭐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내 마음의 정서적 반응이에요. 생각은 뭐예요? 그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추론하고 해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생각인지를 알려면 이게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있는지 감정은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감정은 그 형태가 한 단어라는 거지. 불안, 분노, 슬픔. 근데 생각은요, 단어예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저 생각을 좀 얘기해 보세요. 감정을 좀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길면 길수록 생각이에요. 저는 이래가지고 전 이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생각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감정은 하나요. 저 슬퍼요. 지금 불안해요. 이게 감정이에요. 내 속에서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예시. 속상해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런데 생각은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날 싫어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감정처럼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날 싫어하는지 안 싫어하는지 내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 그 판단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일어나서 속상함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생각, 감정을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분리하느냐? 생각은요, 재구성할 수 있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하나님 나 미워하는 것 같아. 이런 거죠. 하나님 나 미워하는 것 같아. 이게 감정이야, 생각이야? 생각이지.
근데 이게 옳은 생각이에요? 하나님 날 미워하냐고. 예수님 좋은데 왜 그래? 그러니까 생각이 틀렸어. 그러니까 나쁜 생각에서 뭐가 왔어? 부정적 감정이 온 거야. 그래서 나는 너무 슬퍼요. 교회만 가면 슬퍼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지? 그러니까 아니지. 예수님 널 너무너무 사랑하지. 크리스피가 돌아가셨지. 예수님 항상 너와 함께 하시지. 이런 거 알려줬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이 변환되잖아요? 그러면, 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날 도와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감정이 어떻게 돼요? 속상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CBT는 이러한 그 기법을 쓴다. 여기서는, 인지치료에서는. 그러려면 생각, 감정 구분할 수, 알아야지 내가. 자, 좀 어려운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1번. 이 안에 생각도 들어갈 수 있고 감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주 혼합적으로 막 해놓은 거예요. 좀 어렵게. 음. 괴로워. 나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했어요. 괴로워. 나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했어요. 이 문장은 감정이에요? 생각이에요? 요거 할 때 또 걸려들어요. 지금 저처럼 들고 있어야 맞아요. 저처럼 들고 있어야 맞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괴로워는 뭐예요? 감정. 뒤에 나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건 생각. 예? 그래서 감정 생각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왜 괴로워해요? 나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괴로워. 그러면 괴로워할 이유가 돼, 안 돼? 사실은. 생각을 바꾸면 이 감정이 수그러들겠죠. 생각을 바꾸. 이렇게 해서 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너와 얼마나 함께 하시는데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러면 깨달으면 괴로움은 사라지죠. 자, 나는 별로 소중하지 않게 여겨졌어. 나는 별로 내가 소중하지 않게 여겨졌어. 이건 감정, 생각. 나는 내가 별로 소중하지 않게 여겨졌어. 이제 좀 하시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예요? 생각하다. 이건 답이 여기 있어. 나는 내가 별로 소중하게 여겼어. 생각한 거야. 생각해서. 생각한 거야. 3번. 기분이 꿀꿀해. 나는 제대로 못할 것 같아. 자, 이건 뭐예요? 감정, 생각. 요것도 저처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기분이 꿀꿀해. 감정이죠. 꿀꿀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꿀꿀하다는 거는 뭐예요, 보통? 좀 뭐, 침울하다? 뭐 그런 어떤 그 꿀꿀한. 응, 응. 근데 나는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는 내가 나를 평가 판단한 거예요. 자, 이렇게 같이 있는 거고. 나는 내가 쓰레기처럼 느껴져. 마음 아파. 이건 뭐예요? 나는 내가 쓰레기처럼 느껴져. 마음 아파. 오케이. 자, 나는 내가 쓰레기처럼 느껴져는 뭐예요? 생각.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은, 나는 무시당했어! 이건 뭐예요? 이것도 좀 어려운 건데, 이거 맞추면 이제 좀 이제 궤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감정이에요? 사고 판단이에요. 나는 무시당했어! 라고 느끼는, 이게 생각하는 거야, 생각. 나는 무시당했어, 너한테! 이렇게. 난 무시당했어! 자,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짜증나게! 짜증나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라는 생각과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짜증. 자, 7번을 좀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나는 외면 당한 기분이었어. 나는 외면당한 기분이었어. 이거 생각이에요? 감정이에요? 감정, 생각. 나는 외면당한 기분이야. 이건 함정이 있어요. 그죠? 아, 잘하셨어요. 이제 좀 더 안 해. 이제는 좀, 기분이란 단어를 쓰면 이게 감정인데, 나는 외면당한 기분이야. 그러니까
감정을 가장한 생각이야. 나는 외면당한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한 거야. 그쵸? 그래서 생각인데 감정 단어가 들어가니까 헷갈리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생각. 나는 외면당한다고 해석하는 거야. 생각한 거야. 자, 8번. 나는 모욕당한 기분이야. 이것도 이제 단방에 아셔야죠. 난 모욕당한 기분이야. 모욕당하는 건 뭐야? 생각이에요. 모욕당했다고 내가 생각한다.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어렵죠. 자, 9번.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아.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아. 이건 뭐예요? 감정? 생각? 창피해서 죽을 것 같다? 감정, 생각? 아, 이게 이제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그 창피해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은 창피하다는 뭐예요? 감정이에요. 내가 지금 창피해. 내 마음에서 창피를 느끼는 거야. 아, 창피해라고 마음이 느껴. 그런데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아라는 말을 좀 살펴보면 사실은 이게 창피해서 이게 죽을 그 죽을 것까지는 없잖아요. 창피하다고. 그러니까 창피하다는 그 감정이 지금 일어났는데 감정이 있는데 이게 과도한 어떤 사고가 있는 거예요. 이 언어에는 과도한 사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해석을 과도하게 하는 거야.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과제를 못 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님이 나 과제 안 했다고 나만 쳐다보고 난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 목사는 그렇게 안 해요. 어? 근데 혼자서 과도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창피함이 물론 감정이긴 하지만 과도한 사고가 같이 있는 거야. 여기 모욕당했다도 사실은 이것도 같이 있어요. 생각과 감정이 여기도. 그러니까 이런 건 되게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분 아까 다 인식이 됐어요. 이 모욕당한다고 할 때 모욕당함은 수치심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는 거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판단하는 판단도 같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 게임을 한 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막 뭐 게임을 하자는 거 하는 이유는 감정과 생각이 자꾸 우리 언어 속에 계속 등장한다. 그리고 혼재돼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함을 통해서 우리는 감정, 생각 구분할 줄 알아서 감정 인식의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내 감정도 인식하고 다른 사람 감정도 인식하는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했다. 과제.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 이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번에 날씨 게임 감정 날씨를 하란 말이에요. 누구랑. 그럼 하다 보면 자 상담자가 오늘 너의 마음 날씨는 어때? 그러면 흐리고 비가 오고 있어요. 약간 천둥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많죠 지금. 맑아요. 이렇게만 말한 거는 어 뭐 그걸 진실로 보겠지만 좀 더 깊이 하다 보면 사람이 항상 다 막나? 사실은 이래요. 사람 감정은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이게 같이 있어. 어? 그런 날씨가 된 이유가 뭘까라고 묻죠. 그러면 오늘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나를 빼돌리고 놀았어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나를 빼돌리고 놀았어요. 이거는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얘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이건 감정이에요. 생각이에요. 그 상황을 자기가 해석하는 거야. 애들이 일부러 자기를 따돌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무슨 감정이 일어나겠어요? 응? 소외감, 분노, 답답함이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감정과 생각을 여기서 구분하는 거예요. 상담자는 그때 마음이 흐리고 천둥치는 느낌이었구나. 그랬구나. 그 느낌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감정일까? 지금 이 아이는 감정을 말하진 않았어요. 그쵸, 아까? 응? 생각까지만 말한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너가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했구나. 이거 생각이잖아.
여기서 감정을 물어봐야 돼. 그래서 넌 무슨 감정이었어? 요런 해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끌어내서 이렇게 탁 감정을 끌어내는 요 과정, 응? 이거를 감정날씨 같은 이걸 하면서 그 아이의 감정을 촥, 이러면, 그러면 이 대화가 이제 더 깊어져요. 응? 자, 그러면은 내담자가 이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어린아이거나 그러면 그 감정의 언어를 잘 모르면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걸 빼돌렸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감정, 그런 생각을 했어. 그때 네 감정은 뭐야? 그러면 얘가 툭 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을 못 할 거란 말이지. 그때 너 속상함일까? 외로움일까? 화가 난 마음일까?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가 그 중에서 선택해요. 세 개를 다 할 수도 있고. 아, 속상했어요. 그리고 약간 화도 난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외로움은 얘는 안 느낀 거야. 근데 어떤 아이는 애들이 자꾸 그러니까 나 왕따 된 것 같았어요. 나 외로웠어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왕따 된 것 같았어요라고 말은 왕따 된 것 같았어요는 또 뭐예요? 이건 생각이에요. 그 왕따 된 것 같았구나. 그렇겠네. 근데 왕따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네 마음의 생각은 감정은 어떤 감정이 들어왔을까?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하면 어, 그때 외로웠어, 답답했어, 울고 싶었어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가 또 한 선택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 감정을 따라서 이 아이를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아, 그렇겠구나. 속상했구나. 좋아,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친구들이 나를 빼놓은 상황을 A라고 빼놓은 상황 때문에 걔네는 날 할 거야라고 네가 생각했네. 그래서 속상함과 분노가 네 감정 안에 일어났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ABC 모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게 다 안 돼요. 그냥 오늘 일단 들으시고. 다음번에 이제 이거 소화가 되면 이거 쓰세요. 네, 소화가 된 다음 또 할 거니까.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과 생각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사람의 그 대상의 감정을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드러내주고 그걸 공감해주는 그 과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친밀하다. 이게 약간 좀 여러분들은 지금 나랑 배우니까 나 정확하게 해야 돼. 1번이야, 2번이야 이러지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중요한 건 난 너의 감정을 알고 싶어. 네가 말해주면 내가 잘 들을게. 이런 자세가 중요하지. 정확히, 훅 빠르게. 없어, 그런 거. 인생 살아보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난 널 좋아해. 좋아하니까 네 마음 알고 싶어. 응? 이런 상황에서 너 친구들이 너를 빼돌리는 상황이 생겼구나. 그래서 너는 걔들이 너를 왕따시켰다고 했구나. 아, 그러니까 네 마음이 되게 속상했구나. 그래서 네가 또 화도 많이 났겠네. 그치? 그럼 걔가 맞아요! 이러는 거. 맞아요! 내 마음 이제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대화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 이거 뭐 어려워? 배우면 금방 하는 금방. 근데 이걸 못 해가지고 자식이랑 구말리 떨어져 산다. 자, 이렇게 이걸 ABC 모델이에요. 이게 ABC, DE 모델까지 갈 건데, 일단 이 ABC 모델부터 해야 되니까. 상황.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땠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유발시킨 그 자극하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아, 친구들이 너를 빼놓고 놀았구나. 그 상황.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일으킨 생각. 이 생각은 사실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애들이 나를 빼놨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적 사고가 일어나요. 걔들이 날 싫어해. 이렇게. 자동적. 애들이 날 서운하게 하잖아. 어떤 서운하는 상황을 딱 만들잖아. 그럼 이 마음에 상처된 사람들은 바로 감정이 딱 일어나요.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막 좋은, 착한 일을 해. 막 도와줘. 근데 이 사람은 도와주면서 반드시 이 사람도 도와주면서 무의식적으로 뭘 하냐면 도와준 것에 대한 반응을 받기로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도와줬으면. 아, 고마워요. 라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 말을 안 하잖아. 삐져. 그러면서 저 사람 나 싫어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자동적으로. 이 자동적 사고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빌리프예요.
이 생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다는 거야,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애들이랑 나랑 안 놀아주면 날 싫어하는 거랑 믿음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해줬는데 고맙다고 안 하면 저 사람 나 싫어하는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야. 아니, 그냥 고맙다고 말을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지. 예? 그치요. 우리가 뭘 받았어도, 고마워요라고 내가 반응을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마운데 마음으로만, 고맙다. 그러고 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꼭 그거를 표현해주고, 그래야만 자기를 인정한다고 느끼는 이 빌리프, 믿음이 있다는 거야. 이 자동화된 사고, 자동화된 믿음이 인지치료의 핵심이라고. 자, 결과. 이제 C인데, 결과.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결과가 감정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날 안 놀아줬어? 애들이 날 빼돌린 것 같아? 그러니까 걔들이 날 싫어해? 날 싫어하는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에 감정이 확 들어오지. 속상해. 화딱지나. 이게 감정.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황은 바꿀 수가 없어요. 상황은. 상황은 못 바꿔요. 인지치료의 핵심은 이 빌리프를 바꾸는 거예요. 친구가 너랑 안 놀아줬다고 해서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애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아까도 말했지만 고마워요라고 말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고마워 갈 수도 있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왜 꼭 그렇게 생각할까? 그게 개인의 믿음이 존재하는 거 거기에 자동화된 잘못된 믿음. 그렇게 되면 빌리프를 바꿔주면 생각을 바꿔주면 거기에 따라오는 감정이 바뀐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대화를 할 줄 알면 얼마나 좋겠냐.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강의하고 네. 저기 감정 게임, 날씨 게임 계속 하시고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시고요. 예? 지금 이 목사님이 해준 거 다 기억하고 다 못해도 괜찮아. 그냥 나는 너랑 대화하고 싶어. 난 너의 감정을 알고 싶어. 나는 너의 어떠한 감정 난 공감해 줄 거야. 라는 자세가 마음이 제일 중요해. 어? 공부 잘하지 마.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이 지식을 좀 보태서 쓰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주무세요. 안녕. 빠이빠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끌게요. 빨리 쉬세요.